자, 이번 주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군 미국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지금 월가는 시간입니다. 자, 월가 현지에서 금융권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계시면서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균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달러트리 아니면 미국판 다이소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달러트리도 가격 인상과 함께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덕분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보이고 있고. 자, 이번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8월 말 달러트리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동일 매장 매출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공급망 차질은 일시적이고 달러트리는 동일 매장 매출 상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며 또한 PE 비율도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공급망 차질은 일시적이고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익률은 오랫동안 하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달러트리는 달러트리 플러스 매점에서 판매 가격 1달러가 넘는 상품 판매를 시작하고 또 몇 달러트리 매점에서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10.5억 달러로 늘리며 이로 인해 주가는 16%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판매 가격 1달러가 넘는 상품 판매로 인해 동일 매장 매출과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PE 비율도 낮다고 얘기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달러트리가 판매 가격 1달러가 넘는 상품 판매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진짜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달러트리가 정말 1달러 넘는 물건을 잘 팔기만 한다. 그러면 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실적 발표를 마쳤던 베드베스앤비욘드는 델타 변이 확산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향후의 성장세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발표했던 실적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20억 달러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3% 낮았습니다.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인해 15% 하락했고 매장 폐쇄로 인해 10% 하락했고 동일 매장 매출은 1% 하락했습니다. 7월까지 동일 매장 매출은 상승하고 있었으나 회계 2분기 중 가장 매출이 높은 8월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동일 매장 매출이 한 자릿수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쇄 광고 비중을 과하게 줄인 것 또한 매출 하락 초래의 한 원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 이비타는 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45% 낮았습니다. 상품 이익률 증가, 온라인 매출 비율 하락, 자체 개발 상품 매출 비율이 증가했으나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 총이익은 하락하였고 판권 비율은 고정비 딜레버리지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은 4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대비 92%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는 전년 대비 23% 감소하며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이 실적 가이던스가 꼽히던데 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은 어떤 상태일까요?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회계 기준 3분기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2% 낮은 수치였습니다. 8월의 하락세는 9월에도 계속됐지만 3분기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11월의 상승세로 전환해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정 이비타는 1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32% 낮은 수치였습니다. 가격 인상과 프로모션 최적화를 실행할 것이지만 계속되는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은 0에서 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91%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베스앤비욘드의 향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건데 이런 현재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어떤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까요?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2021년 전망치를 발표하며 어떤 대응책을 하고 있는지도 발표했습니다. 매출 81억에서 83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한 자릿수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정 EBITDA는 4에서 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16% 낮은 수치였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운송비가 상승하기에 베드베스앤비욘드는 가격 인상과 프로모션 최저가 그리고 공급망 최저가를 실행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조정 주당 순이익은 0.7에서 1.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40% 낮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 봤던 달러트리와 달리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이런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나쁜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장기적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홈 퍼니싱 시장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였고 공급망 차질도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2분기밖에 안 된 턴어라운드 계획이 맞춰지는 12분기 후 매출 총이익은 현재 34에서 35%에서 38%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실적 발표는 델타 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2021년 하반기 성장률 둔화의 근심을 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는 공매도 단량 23%, 그리고 P 비율이 12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22% 하락했습니다. 당분간은 경기 부양 지원금으로 인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주식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 주식들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인플레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그 가격을 좀 정가시킬 수 있는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베드베스앤비욘드와 달러트리를 비교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무조건 소비재라고 다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간은 김성균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